안녕하세요. 학폭 그랜드마스터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또 날짜를 얘기해야죠. 오늘 2019년 12월 26일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연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캐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저는 캐롤을 듣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참 크리스마스 좋아하셔가지고 막 11월만 되면 막 집이 막 크리스마스 트리랑 막 장식품으로 가득 찹니다. 네. 어쨌든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 시즌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게 이브 날이랑 크리스마스 이렇게 끝나는 게 참 아쉽긴 한데 아무튼 크리스마스도 끝나고 재밌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말이 정말 됐네요. 연말은 연말이지만 저희가 또 컨텐츠 제작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거 준비했냐면 학폭위와 더불어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학폭위 불복 방법 중에 하나인 재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상세히 또 말씀드리면서 절차적인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건 운영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다음 제 노하우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재심은요, 재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이라고 하죠. 학폭이라고 얘기하고요. 학폭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 조치를 결정하죠. 가해자는 이제 징계 조치라고 하고 피해자는 보호 조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피해자들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가해자한테 어떤 징계가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어쨌든 학폭위에서는 가해자 징계 조치, 그다음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을 하는데 그 나온 결정에 대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복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입니다. 예. 피해자도 할 수 있고요. 가해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피해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자기가 이제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 징계가 너무 약하다라는 취지로 재심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가령 되게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힘들었는데 학폭위에서는 서면 사과만 나왔어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겠죠. 이럴 때 피해자가 재심 청구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나왔겠죠.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에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나옵니다. 요양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도 있고 아니면 기타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상담 조치를 안 내려줬다 이러면은 그러한 본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뭔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사유로도 재심을 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 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가해자도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재심을 하는 경우는 자기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강하다, 생각보다 자기가 한 것보다 조치가 너무 세게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하는 거고요.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가해자는 전학이랑 퇴학 조치만 나왔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재심을 해야 되는 기관이 또 달라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랬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재심을 어디다가 제기해야 되냐면 시도 지역위원회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학교라고 하면 서울시청 내에 그 학교폭력 지역위원회라고 있어요. 재심위원회라고도 하고 지역위원회라고도 합니다. 거기다가 재심 신청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도 징계위원회라고 해요. 징계위원회는 어딨냐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 그 징계위원회라고 있어요. 징계위원회. 거기다가 재심 신청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재심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냐면 학폭위 조치결과 통지서 있죠. 그걸 받은 다음 날로부터 15일 안에 재심 신청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좀 딱딱하시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 많이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매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학부모 위원분들이 뭐 법률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감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당사자분들이 그 위원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가해자, 피해자 이 당사자들 보면, 상담 보면은 학교의 그러한 학폭이 진행과 관련해서 그 절차를 잘 이렇게 상호간에 만족스럽게 잘 했다, 학교가 학폭에 관련해서 잘 절차를 진행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학교의 그 학폭이 업무 처리가 굉장히 미흡했다,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학부모 그 학폭위에 학부모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못 믿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 나와도 불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징계라는 거는 하나 결정이 되면 모두가 만족을 할까요? 만약에 징계가 세게 나오면 피해자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는 불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치가 되게 약하게 나오면 가해자는 만족을 하겠지만, 물론 가해자 불만족할 수도 있죠. 자기는 아예 뭐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가해자도 만족하겠지만 보통 조치가 약하게 나오면 피해자는 당연히 불만을 갖겠죠. 법원도 똑같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양측 다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법원은 불법범을 뭐죠? 항소를 할 수 있어요. 2심. 항소심도 마음에 안 들면 또 3심.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소송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많아지고 업무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끝내는 게 저번에도 컨텐츠가 좀 뭐죠? 조정입니다. 조정하면은 서로 조금 뜨뜻미지근해요. 조정도 막 끝나면은 막 다 뭐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판결 받는 것보다는 그나마 양 당사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DR이라고 해서 조정이나 중재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조망을 받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ADR이라고 이제 하는데,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를 좀 써볼게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가 그래요. ADR이. 그러니까 대체적인 디스퓨트, 분쟁을 레졸루션, 해결을 한다. alternative가 어떤 대체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로 안 하고 조정으로 끝내면 어느 정도 양 당사자가 만족이 된다는 거죠. 물론 100% 깔끔한 건 없어요. 어쨌든 다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조금 이야기가 좀 달리 나왔지만 이 학폭위도 이게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심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이제 수임되는 사건 중에서 많은 부분이 또 재심을 차지하고요. 재심을 하셔야 되겠다. 마음을 이제 먹으셨으면 15일 안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15일이 지나면 그건 이제 불변 기간입니다. 뭐 내가 뭐 잠깐 일이 바빠서 15일 뭐 깜빡했어요. 날짜를 없어요. 그냥 15일 되면은 무조건 그냥 다 안 됩니다. 접수 자체가 각하예요, 각하. 주말도 포함됩니다. 그 빨간 날도 다 포함돼서 15일 안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재심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일단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어필을 해가지고 결정을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어야 돼요. 회의록은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보면은 학교에서는 회의록, 그 이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있잖아요.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참석을 해서 진술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진술을 토대로 그 나중에 위원들이 판결을 했겠죠. 그러한 내용이 모두 담긴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발급받냐면 학교에 가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발급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서식을 하나 줘요. 정보 공개 청구서 이렇게 제목 달린 거 주면은 거기다가 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하면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혼자 하셔도 돼요. 혼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법무사님이나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맡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회의록이 있어야 돼요. 회의록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가 더 좋으려면은 저는 이제 항상 회의록이랑 또 뭐를 요청드리냐면 학교폭력위원회 할 때 그 진술서 쓴 거 있어요. 개인이 학생이 쓴 거 처음 조사할 때 씁니다. 그것까지 같이 발급을 신청을 하시면 그것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쓴 거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재심 청구서를 그걸 기초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재심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재심 청구 관련해 가지고 서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도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 가서 재심 청구서를 치면 나옵니다. 그 서식 받아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도 징계위원회라고 그랬죠. 교육청 관할라고 그랬죠. 교육청 가갖고 재심 청구 딱 쓰면은 서식이 나와요. 그거를 받아다가 쓰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은 인적사항 쭉 적게 돼 있고요. 청구 취지, 신청 취지라고 돼요.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이렇게 있습니다. 신청 취지는 뭘 적는 거냐면 만약에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학이 나온 가해 학생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2019년 12월 26일자 가해 학생 누구누구에게 나온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취소한다. 아니면은 취소가 아니라 조금 낮은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직접 써도 돼요. 내가 지금 전학이 나왔는데 한 출석 정지 정도가 내 생각에 합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2019년 12월 26일자 누구누구 학생에게 한 전학 조치를 출석 정지 조치로 변경한다. 이렇게 신청 취지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 취지는 내가 지금 청구하는 그 요지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재심위원회한테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요거를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딱 보여주는 걸 신청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는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전학 조치가 왜 취소돼야 되고 전학 조치가 왜 출석 정지 조치로 변경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적으셔야 재심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죠. 설득이 되면 취소가 나오든 낮은 조치로 변경이 되든 할 겁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서면사가 나왔으면 더 높은 조치로 만들어주든 그렇게 하겠죠. 신청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신청 이유가 적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고 솔직히 저는 조금 재심도 어쨌든 한 번의 기회거든요. 요거를 잘 못하면은 재심 신청 기회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행정 심판이라든지 행정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일단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심이 그냥 날아가 버리면 행정 심판 내지 행정 소송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게 참 한 번의 기회인데 요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서 저는 솔직히 그냥 완전히 맨땅에 헤딩으로 혼자 하시는 거는 추천은 안 드려요. 어디 가서 좀 도움을 받으세요. 이왕이면 그게 좀 낫고 아니면 본인이 좀 작성한 다음에 좀 전문가한테 좀 첨삭을 받든지 조언을 받든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맨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하시면은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DIY로 혼자 하신다는 걸 가정한 거 말씀드리면 신청 이후에는 절차적인 하자 부분과 실체적인 하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집중하세요. 절차적인 하자는 이 사건 학폭위 결정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폭위 운영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폭위 위원 구성이 과반수가 학부모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과반수가 학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적법한 학폭위가 구성됐죠. 거기서 내린 결정도 그 위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실체적 하자를 적는 건데 실체적 하자는 말이 실체적 하자지 좀 말이 어렵게 돼서 그렇지 실체적 하자 니꼬르 너무 과하다. 가해 학생인 경우엔 피해 학생인 경우엔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약한지 왜 과한지 이걸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법률적인 용어를 쓰면 이제 비례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다 그냥 혼자 쓰시면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냥 우리 애가 힘들대요. 우리 애가 뭐 너무 힘든데 왜 쟤는 조치가 이거밖에 안 나고 그냥 학교 생활 떵떵거리면서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다니나요? 우리 애는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조치 올려주세요. 이렇게 써서는 잘 안 돼요. 그다음에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 전학 조치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얘 뭐 그렇게 학교 폭력 가해의 어떤 고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처음엔 장난이었고 뭐 나중에 다 화해했고 뭐 이런 내용 쓰거든요. 이렇게만 쓰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과한 조치인지 왜 약한 조치인지를 조금 법리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심은 서면 심리예요.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요. 근데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한번 재심위원회에 참석해서 심리기에 참석해서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보고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인용을 해줘요. 그럼 한번 나가서 구술심리 구두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끝으로 재심은 접수 이후로 법에 보면 30일 내에 그 결과가 통보되게 돼 있어요. 근데 30일 내에 통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해보면 나오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업무가 많이 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연말에는 재심 신청하면은 막 2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심하면은 조금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재심을 하면 집행 정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전학이 나왔는데 재심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재심 다툰 동안에는 그 전학 조치가 생활기록부엔 기재되지만 바로 집행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학 갈 필요는 없어요. 재심 끝날 때까지만.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심 신청 관련해서 또 기타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결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복공법인 재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